아니 생기부 기재 문제로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생기부 기재 안 하면 되겠네. 아 어떻게 사고가. 얼마 전에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서 발표했죠.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교육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인데 이 개정 방안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미한 사건을 학교 내부적으로 처리하자. 두 번째는 가해자 학생부 기재도 하지 말자. 간단히 말해서 한번 봐주자.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학교폭력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대요. 그리고 현 학교폭력 대응 방안이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 활동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여기부터 조금 이상하죠. 일단 교육부에서 분석을 한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가 교사의 교육적 해결 의지를 약화시키고 학교의 교육력을 약화시킨다고 써있네요. 그 말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우리가 학교 내에 충분히 교육하고 충분히 해결하고 할 수 있는데 매번 학부모 데리고 와서 학부에 개최하고 학생부에 쓰고 하냐 이런 말인가요? 아니 자기들이 해결 못해 지금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데 아니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학교폭력의 학교 자체 해결 방식에 대한 불신, 부작용 같은 게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고 그래서 학교 폭력을 학교에서 보고받으면 꼭 학폭위를 개최하고 학생부에 기재하고 하는 방식의 해결 방안을 찾았던 거고요. 아니 학폭위 때문에 교육 의지가 사라진다 뭐 이런 투정 부릴 게 아니라 어떻게 미리 교육하고 어떻게 신경 쓰면 학교 폭력이 덜 일어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세요. 투정 부릴 게 아니라 반성을 해야지. 지금 학폭위 운영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학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학폭위에 넘긴다 이 부분입니까? 반 이상의 학부모로 구성돼야 하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객관성도 떨어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머지 읽어보면 뭐 행정심판이나 재신건수 같은 게 4년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했대요. 그래서 현 대응 방안이 피해자 간 소송을 부추기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재심 청구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늘어났다는 거는 결국엔 이것도 학폭위 전문성 결여 문제예요. 그럼 개정안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학교의 교육력 회복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 관점의 보호, 지원 강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의 개정 내용이 써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이건 학폭이 이제 전문성을 늘리기 위해서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학부모 비율 줄이고 전문인력 확충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필요한 개정안이고 문제 제기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문제가 학교의 교육력 회복, 이 부분입니다. 제 개정안 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교육부에서 가장 힘을 준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다른 두 개 부분이 이제 A4 용지 한 반 분량이 조금 안 되는데 여기 지금 교육력 회복에는 한 장 반 정도 되는 분량을 소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만큼 많고 또한 이슈가 될 만한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많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 간의 바람직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학폭위로 안 넘기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부터 이제 위에 학교폭력 엄정대처, 학폭위 외부로 빼고 전문인력 확충하고 이러는 거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이제 학폭위로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 판단하는 건 결국 교사고 학교예요. 두 번째,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는 학생부 기록을 유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학교폭력은 우리끼리 해결하고 가해자도 한번 봐줍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가장 많이 비판받는 부분이 은폐, 축소 이런 부분이죠.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사 커리어 문제, 학교 이미지 문제 때문에 사건을 덮거나 뭐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지만 실질적으로 교사가 의식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피해자도 그리고 가해자도 몇 달에서 몇 년은 봐왔던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피해자가 진짜 고민하다가 교사한테 알려도 교사는 가해자도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무실 불려가서 몇 대 맞거나 한 소리 듣고 끝나거나 뭐 끼케야 설문조사 정도? 그럼 피해자는 이제 미칠 노릇인 거죠. 가해자가 교무실 가서 혼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와서 해코지 하든가 해코지 안 하더라도 피해자는 계속 눈치 보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고민하다가 도움청에서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결이 된 게 아닌 거지. 더 악화되든가. 그래서 학부모 불러서 학폭위 열고 학생부 필수 기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학교폭력을 다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보도자료에 있는 통계 중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상으로 한 통계 하나 읽어드릴게요. 피해 경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 1위가 46.5%, 가족에게 알린다. 심지어 2위인 학교 선생님 도움보다 16%나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 내부에 있는 선생님보다 집에 있는 부모한테 알려야 된다고 응답을 한 겁니다. 아니 다른 거 다 떠났어요. 현재 피해받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확신을 못 주는데 무슨 자체 해결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교육의제 하락이니 교육력이니 이러면서 자기들이 다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세부적으로 읽으면 더 가관이에요. 반드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는 거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고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뭐 학생과 관계회복 촉진을 위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아니 일반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학교폭력은 거의 대부분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말하죠. 이런 경우는 학교가 학교폭력을 보고받는 시점, 그러니까 피해자가 교사한테 도움을 청하는 순간 혹은 그 이전 고민하는 순간부터 교사한테 말하면 해결될까? 괜히 소문 퍼지는 거 아니야? 이거 말했다고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하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아요. 그 수많은 생각들을 한 끝에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의지를 갖고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피해자하고 부모한테 교사가 동의서 들고 와서 경미한 사안이니까 우리끼리 처리할게요. 서명해주세요. 이런다고요? 그리고 피해자를 가해자하고 다시 붙여놓고 화해시킨다고? 이건 그냥 피해자한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자식이 이 상황이어봐요. 선생이란 사람 와가지고 몇 대 안 맞았으니까 조용히 처리하자고 동의서 들이밀고 화해시키자고 프로그램 참여하라고 해봐요. 화 안 나나? 지금 이 개정안 중간도 안 읽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된 경우에만 자체 해결로 진행한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 가해자랑 부모랑 와갖고 싹싹 빌고 막 그러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럼 화해도 되겠네. 근데 이건 아니지. 여기 또 뭐 보면은 자체 해결을 위한 판단 조건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써있는데 학폭위에 넘어간 적도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맘먹고 은폐하려고 하면 저 조건들 다 의미 없어져요. 정말 이게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고 했으면 학폭위에 의무적으로 사건 다 올리고 학폭위에서 판단하고 경미한 사건 다시 학교로 내리고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지금 피해 학생 조사 폭력 유형 1위가 언어폭력이에요. 42.5%, 거의 반이죠. 근데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전치 2주 미만은 경미한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다 학교 자체 해결이네요. 단순하게 보면 반절을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물리적인 폭력과 언어폭력을 동등하게 처벌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순 없어요. 그렇지만 폐쇄적인 학교라는 집단 특성상 학교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면 동등하고 진중하게 조사를 해야죠. 동등하게. 무엇보다 경미하고 안 하고 기준을 왜 자기들이 정해? 피해자들이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어서 나오는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이건 뭐 대놓고 가해자 입장의 개선안이죠. 목적은 가해자 반성의 기회 제공, 그리고 법적 분쟁을 완화한대요. 통계 한번 볼까요? 학교폭력 주요 원인 1위가 단순한 장난으로, 2위 특별한 이유 없이, 3위 피해 학생의 말과 행동, 외모가 이상해서.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냥 장난으로 맞고 특별한 이유 없이 욕먹고 생긴 것 때문에 또 맞고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괴롭힘 당하면 짧게는 졸업할 때까지, 길게는 평생 피해자한테는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근데 가해자는 학폭위로 넘어가면 법적 처벌 안 받아요. 아니면 미성년자라고 덜 받아요. 그러면 이제 생기부 기재하는 게 최소한의 처벌이자 피해자한테 또 안전장치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평생 남는 기록이니까요. 그러니까 쌍방폭행 같은 거는 명시를 따로 해놓는 식으로 쓰더라도 학교폭력은 생기부에 명시해야죠. 생활기록부잖아요. 왜 이걸 안 씁니까? 피해자는 길면 평생 동안 갖고 갈 상처인데 가해자는 실수니까 반성의 기회 주자고. 한번 봐줘요? 기록 남는 게 그렇게 안타까우면 일 터지기 전에 학생들한테 신경 더 쓰시고 미리미리 인성교육 해주시고 이러세요.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생기는 법적 분쟁, 이거는 결국 학폭의 전문성 문제죠. 법적인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충당해야겠다. 이게 상식적인 방향 아닌가요? 아니 생기부 기재 문제로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생기부 기재 안 하면 되겠네. 아 어떻게 사고가 이렇게 가요? 지금 위에 생기부 기재 유보라든지 학교 자체 해결 뭐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이 다 이런 식이에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안 나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개정안대로라면 피해자 입장에선 고민이란 고민은 다 하고 나서 힘들게 신고했는데 이건 그냥 가벼운 사건이니까 조용히 처리하게 동의서 사인하라 하고 가해자랑 다시 붙여놓고 화해시키고 학폭이 열려도 처벌 크게 안 받으면 학생부 기재는 안 되고 보면 다 가해자나 학교에 좋은 거예요. 학폭이 안 열리고 학생부 기재 안 되고 학교폭력을 학교 내에서 자체 해결하다가 비판이 너무 강해져서 필수적으로 학폭위를 개최하는데 근데 학폭위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요. 근데 문제점이 확실하죠. 외부로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가해자한테 기회를 다시 주고 학교 자체 해결해서 교육력을 높이자고 하고 쓸데없는 걸 계속 껴넣어요. 누구 시점의 정책인지 이게 통계만 봐도 보입니다. 학교 자체 해결 일반 국민 반대 과반수 이상, 학생 반대 과반수 이상. 근데 교원 찬성이 78.9%예요. 그리고 나서 전체 51.4%가 찬성이래. 생기부 유보도 일반인 과반수 이상 반대, 학생은 75% 넘게 반대. 근데 교원은 과반수 이상 찬성이고요. 이제 개정안 마지막에 학교폭력의 피해자 관점의 보호, 지원 강화. 이거는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의 격리 방안이나 피해 학생 보호 방안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튼간 정리하자면 지금 개선 방안을 쭉 읽어봤는데 개선 방안 자체가 방향이 많이 어긋나 있어요. 지금 보면 개선 방안을 2페이지 반 정도 분량으로 써놨는데 여기서 절반이 훨씬 넘는 분량이 가해자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 좋은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나머지가 피해자 입장에서 이거다 하는 정책도 아니고요. 학교폭력 엄정 대처라는데 제가 봤을 때 엄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알고 그런 거면 정말 문제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결국에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된 겁니다. 공감을 얻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현실에 맞는 방안도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정책숙려제 토론단 구성만 봐도 나와요. 교원 5명,
학부모 5명, 전문가 15명, 학생은 5명이에요. 실상을 겪고 있는 사람은 학생인데 토론 인원 전체에서 1명 빠져서 29명 중에 학생 수가 총 5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토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단적인 예를 들어서 학생부 기재 유보 문제만 봐도 찬성 18표, 반대 9표, 찬성이 2배가 더 많아요. 학생들은 75.4%가 반대했어요. 일반인 대상으로 한 설문도 60% 넘게 반대했고요. 현실성이 전혀 없는 토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위에 비판하면서 말씀드린 통계들도 지금 다 보도자료에 나온 통계들입니다. 일부러 다른 자료 안 썼어요. 그러니까 답은 내놓고 입맛대로 끼워 맞춰서 내놓은 정책이라고는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아니라면 보도자료에 놓은 통계만 제대로 살피면서 고민해도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통계 낸 거 다 우리 세금으로 한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